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투자증권 주식마스터입니다. 주린이 교육과정에 앞서 금일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6일 오후 4시 40분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거에 비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주말 중에 형성된 헝다 리스크라든지 연준 의장 파월에 이어 이제 옐런 재무장관 또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미국의 긴축 시점,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더 부각된 상태였고, 오미크론 불확실성도 이제 확진자 본격적으로 증가세 접어드는 모습이었어가지고 주말 내내 형성된 이슈, 하방 압력 이슈 생각하면은 금일 장 많이 빠졌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필두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973.25포인트 마감하면서 상승 흐름 보였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약간 약세 흐름 보였는데 그래도 991.87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그렇게 큰 낙폭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증시 주변 환경에 비해선 나쁘지 않았다. 이 기저에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보세요.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은 순매수세를 유지했지만 지수는 떨어졌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뭐 연기금 이렇게 메이저들의 매수세에 들어온 코스피의 경우 지수 시장 상승했고 결국은 이제 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메이저 투자자죠.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매수세가 관여를 하겠지만 시장 자체의 흐름을 두고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비해서 개인들의 매수세, 일평균 거래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당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보면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오후 내내 미디어 방송신문 쪽 그리고 희귀금속 히토리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폰 관련주 정유주 정도 강세를 보였었고 NFT 차익실현 매물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약세 보였고 가상화폐 주말 내내 이슈가 많았죠. 폭락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도 약세 보였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 관련주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NFT랑 같이 함께 빠졌었죠. 원래 게임주 자체가 신작 모멘텀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보면 NFT 시장 진출 모멘텀이 형성돼서 많이 간 종목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같이 빠졌습니다. 오늘을 특징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여행주가 오전 오후장까지도 견조한 모습 보였어요. 여행 여기 있죠. 여행 오전 오후 여행주 오미크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경험 효과에 더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죠. 지난 2020년 3월 같은 팬데믹은 없을 거다. 잘 이겨낼 거다. 감기처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기사도 있긴 했는데 그거보단 더 하겠죠. 일단은 시장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제5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둔화보다는 학습 효과, 경험 효과에 기반한 잘 이겨낼 것이다. 일상 회복으로 다시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금일만 놓고 보면 그런 모습 보였어요. 참고하시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D램 현물가 반등에 따른 반도체 비중 확대 유효 분석에 반도체 관련주 강세 있었고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이건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주자인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인정을 했죠. 어느 정도 원자력 비중 이게 신재생 에너지와도 관련이 되고 어느 정도 필요성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관련주 추천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세계 최대 히토류 회사 창설 예정 소식의 히토류 관련주. 오전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윤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선대위 출범 예정 및 다자 대결. 그래서 이 소식에 정치 관련주 테마주가 오늘 오전 오후 강세 보였고, 갤럭시 부품 폴더블폰 관련주는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85% 차지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고, 애플 관련주도 이제 출하량 목표치 상향 소식에 강세 있었고,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수요 강세 지속 전망, 석유 가격 인상 소식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상에 비해 중시 주변 환경에 비해 괜찮은 흐름 보였고, 이 시장 흐름 기저에는 메이저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됨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세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장중 지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수급 쏠림 현상 당분간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는 이제 원래 중기 투자나 장투가 수익적인 측면이나 확률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 비교적 평소에 비해서는 좀 빠른 대응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여건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대응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 맞는 거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금일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오늘은 이제 주린이 교육과정은 세금, 주식 관련 세금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2023년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간단히 짚어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 일단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이제 선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항목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세금이 붙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2023년도 되면은 통합되면서 간소화 될 거예요. 간소화 되고 세율도 달라지고 그 과세 표준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질 거고, 이 부분까지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이제 증권을 거래하면 부과되는 건데요. 매수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고, 뭐 이는 뭐 단기 투자를 지향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라는 점, 그리고 따라서 이 손실을 보더라도 기존에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이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했어요.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올해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는 0.08% 세율이 적용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3%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0.15%가 농어촌 특별세 명목, 농특세라고도 하죠. 농특세 명목으로 추가되어서 총 합은 코스닥과 같이 0.23% 세율이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고, 따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고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산정돼서 따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0.23% 부과되고 있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이제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배당은 다 아시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고,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율이 순수 배당소득세는 14%고 여기에 지방세 1.4% 더해서 15.4%가 부과되고 있고, 이 역시 이제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한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 이 배당소득은 이제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15.4%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 간단히 알고 가시고,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요즘 재테크 뭐 ISA 계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배당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 계좌 이용할 경우에는 9.9% 저율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증권거래세랑 다르게 손실이 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죠. 이익이 난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부담하는 건 아니고 대주주 요건이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한 종목당 보유한 평가액이 10억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소액주주, 우리 이제 대부분 소액주주실 텐데 소액주주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는 점 알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정되는 이제 소액 투자자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소액 투자자가 세금 관련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셨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2023년도에는 이제 양도소득 세율 자체가 변경되는데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에게만 이제 부과됐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소액 투자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변경 사항의 핵심은 이제 펀드를 포함해서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서 통산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인데요. 단 여기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알고 가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이 되면서 총 2단계로 나눠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다. 이 경우에는 1단계로 분류되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단계로 분류돼서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 경우에 이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기존의 랑 다르게 투자 손실을 볼 경우에는 손실 이월 공제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모든 이제 금융 투자 소득을 합산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2월에서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났던 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2월 공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제 기본 공제 금액 또한 원래는 2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인상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변함이 없을 거라는 점, 이 부분 알고 가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과세 체계가 잘 안 잡히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 인하를 할 것이고, 주식 관련된 세금 선진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통산을 해서 여러 소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자면, 금융투자 소득 범위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주식, 채권, 투자 계약의 양도소득이나 집합투자기구, 펀드죠. 상장 주식, 채권 양도, 환매 이익, 그리고 국내외 파생 결합증권 이익, 그리고 파생상품 소득, 이 총 4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을 통산해서 손실을 본 부분까지 공제를 해서 한 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었고, 공모형 펀드, 국내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는 비과세였는데,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산해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될 예정이고, 2023년도부터예요. 그리고 현재 공모형 펀드, 해외의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양도 소득으로, 그리고 파생 결합 및 파생 상품의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기타 금융 소득으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제 금융투자 과세표준이 3억 이하면 20%고 금융투자 과세표준이 3억 초과분이면 25% 세율 적용된다는 점 바로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소득세 10% 추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22%, 27.5%가 되겠죠. 이 금융투자 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느냐? 금융투자 소득 금액 앞서 이제 네 가지 열거해 드렸는데 여기서 금융투자 2월 결손금 5년 내 결손 난 거 통산해주고 그리고 기본공제 5천만 원과 250만 원 각각 나열된 거에 한해서 공제를 해줘서 그 과세표준에 이제 20%, 25%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는 내가 따로 내야 하느냐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징수 납부에 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일 경우에는 매년 2회에 걸쳐 금융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돼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소득이면 개인이 반기별로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고 만약에 추가 납부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에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고 정산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 알고 가시고 오늘은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세금 부분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시면 자기가 이제 얼마 소득을 올렸고 얼마 손실을 받고 이 부분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뭐 세무 대리인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관련 자료도 인터넷에 많으니까 찾아보셔서 2023년도에 시행 예정인 부분은 잘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주린이 교육과정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